KTN 오늘의 주인 있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급감하고 단독주택 착공 기록도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남부 국경 지역 인근에는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의 제27회 정기 공연이 둘루스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11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에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 착공 기록도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상무부가 20일 공개한 11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24만 건, 전월보다 11.2% 급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8만 건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중 단독주택 허가 건수는 7.1% 감소해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이어 11월 주택 착공 건수도 3월 연속 줄어들어 전월보다 0.3% 감소한 142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미국에서 주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여겨지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로 고금리의 부담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를 다소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 주택시장도 수요 부진에 따른 침체가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여 만에 벨라루스를 찾아 진짜 동맹이라며 최대 우방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흡수 통합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 한간에 떠돌고 있는 흡수 통합설을 일축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로부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아 배치하는 등 양국 간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와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을 러시아의 새로운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탈환 시도에 맞서 점령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이번 주 전시체제 개편을 담은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에 자신의 사임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트위터의 다음 CEO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계정에서 자신의 트위터 CEO 사임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진행된 투표엔 1,75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의 57.5%가 머스크가 트위터 CEO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평가했으며 42.5%가 이를 반대했습니다. 머스크가 설문과 함께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 등 다수의 매체에선 지난 19일 머스크에 이어 트위터를 이끌어갈 CEO 후보군을 공개했는데 대부분은 유명한 벤처 투자자인 제이슨 칼라케니스와 데이비드 섹스 전 페이팔 최고 운영 책임자, 인도계 미국인 투자자이자 트위터 임원인 스리람 크리슈난 등이 꼽혔습니다. 이처럼 머스크가 CEO 자리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는 머스크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이 트위터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했으며 유료화 정책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증오 발언과 허위 정보 등 유해 컨텐츠 배포로 정지됐던 상당수의 계정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복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언론 기자들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모순된 행동도 보여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러한 예측 불가한 경영 활동에 트위터는 연일 흔들리고 있으며 기존에 집중했던 테슬라 경영에도 소홀히 하고 있어 주주들의 반발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CNN은 머스크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회사 경영과 관련한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한국문화원의 제27회 정기 공연이 지난 17일 둘루스 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원 측에 따르면 이번 정기 공연은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사물놀이를 비롯해 양악과의 콜라보레이션까지 다양한 공연 장면들을 KTN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공연 시작에 앞서 한인 단체장들과 국악협회 관계자 등 많은 관객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원 김봉수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의 문화사랑이 후대의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리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묻굿과 길놀이를 시작으로 삼도 설장구와 영남 가락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리베로 탱고와 아름다운 나라 등을 연주하며 양악과 국악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한국문화원 단원들과 수강생들 그리고 한국학교 학생들이 함께 웃다리 가락을 신명나게 연주하며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소리누리를 통해 민요 중 잘 알려진 통속민요를 섞어 국악 신뢰악을 선보이기도 하며 사물놀이와는 다른 국악의 묘미를 선사했습니다. 이날 연주는 장단과 진풀이, 춤과 기 등이 결합된 판굿을 선보이며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10년 만에 다시 열린 정기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 정신 계승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국악이 미국 사회 안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는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 19일 2030년 전 세계 자연의 30%를 훼손으로부터 보호하며 복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생물다양성 협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약안에는 전 세계가 매년 2천억 달러 규모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합의안 채택 과정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개도국 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법적 경제력이 없어 각국의 이해 의지가 중요한데 반대에도 협의안을 강행했기 때문에 변수가 예상됩니다. 미 금융소비자보호국 SFPB는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17억 달러의 벌금과 20억 달러의 소비자 보상금 등 총 37억 달러의 벌금과 보상금을 내는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웰스파고는 1,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을 상대로 오토론과 모기지 수수료와 금리를 불법 책정한 협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고객들의 자동차를 부당하게 압류하거나 집주인들의 모기지 대출 금리 조정 요청 수천 건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히 초프라 SFPB 국장은 성명을 내고 웰스파고의 반복된 위법 행위가 수백만 미국인 가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번 조치는 반복된 위법 행위자에 대한 정기적 개혁과 책임 추궁을 준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